1930년대로 가봅시다. 1930년대 가면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해요. 민족 말살 통치. 그러니까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민족의 정신을 뭐 하는 거예요? 말살하는 거예요.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면서 여러분들 뭐냐면은 민족의 정신을 말살해야 전시에 동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들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총을 쥐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총을 딱 쥐어줬는데 경위가 너무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거죠. 그래서 총을 쥐어주자마자 일본 애들을 향해서 막 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 애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조선인들한테 총을 주면 이 총구가 누굴 향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네들을 향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켜야 되느냐? 이거야, 얘들아. 내가 아까 어떻게 됐다 그랬지? 일본은 계속 호황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이 호황이 언제까지 오냐면 1920년대가 되면은 있잖아, 이 세계 경제가 엄청 호황이에요. 호황. 그러니까 경제가 막 풍선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야. 있는 대로 막 공장 짓고 막 무조건 막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 풍선이라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 터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경제라는 게 항상 올라갈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풍선 쫙 쭈그러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불면 다시 풍선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 세계가요,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각자 도생하면, 불황일 때 각자 도생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가 불황에 왔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G20이라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야, 지금 불황이니까 다 같이 협력해서 돈 다 같이 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제로 금리로 가면서 돈 왕창 푸니까 우리도 풀고 막 중국도 풀고 일본도 왕창 풀어서 지금 불황 같지 않은 불황을 이겨내고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런데 이때 막 호황이야. 언제나 호황일 줄 알았던 거죠. 언제나 호황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게 빵 터진 거예요. 언제 터졌냐면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옵니다. 세계 대공황. 이 세계 대공황이 오는데 이 세계 대공황, 야, 공황을 왜 가니? 세계 대공황이 오는데 이 세계 대공황을 각자 도생한 거예요. 각자 도생. 이기적으로.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댐 공사도 하고 막 도로 공사도 하고 안 놔도 되는 도로 막 놓고 이래갖고 막 정부가 인위적으로 토목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미국 국민들이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노동자를 끌어들여가지고 돈을 주지 않습니까? 월급을 주면 그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제를 이겨내려고 했고,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식민지가 많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경제 블록을 싼 거예요. 자기네끼리 경제 블록을 싸서 남의 나라 수출품을 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원재료 같은 걸 안 제공해 준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식민지가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 일본 어떻게 해, 일본은 식민지라고 해갖다 저기 코딱지만한, 좀 우리나라를 또 코딱지만이라는 것도. 하여튼 우리 조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밖에 없는데 얘네들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일본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을 안 받아줘, 전 세계가.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야? 먹고 살지 뭐 죽으라는 얘기지, 그치? 그 죽으라는 얘기니까 여러분 얘네들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니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각자 도생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도 각자 도생하겠어. 그러면 얘들아, 인위적으로 뭘 창출해야 돼? 수요를 창출해야 되겠지, 그치?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은 뭐야?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군대는 엄청난 소비를 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네들이 뭘 일으키는 거예요? 만주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조선, 만주 이렇게 해갖고 자기네들도 경제 블록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일본, 조선, 만주 이렇게 경제 블록을 해봤자 영국이나 이런 애들하고 잽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얘네들이 이제 군국주의로 들어서면서 이제 영토를 어떻게 했다는 야심이 생긴 거죠. 영토를 넓히겠다는 야심. 그것이 여러분 결국은 무슨 전쟁까지 부르게 되냐면 중일전쟁까지 부르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무슨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냐?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의 범위가 점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넓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주까지는 일본인 남자로 커버가 됐어요. 만주는 일본인 남자 가지고 되는데 중국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 넓은 중국 지역.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일본인 남자가 일본도 지켜야 되죠. 조선도 지켜야 되죠. 만주도 지켜야 되는데 중국까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일본인 남자 갖고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부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인 남자들에게 뭘 지워줘야 된다고. 총을 지워줘야 된다고. 총을 지워주려고 하니 겁이 나는 거야. 자기네들한테 어떻게 할까봐. 쏠까봐. 그러니까 민족말살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전쟁의 폭이 어떻게 된다 얘들아? 넓어지잖아요. 만주, 중국, 태평양으로.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부터 보도록 합시다. 가로 1번. 식민지 공업화 정책. 여기서 보자. 거기 줄 쳐봐. 대공황 이후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지? 지금처럼 전 세계가 협력해서 경제를 이겨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어떻게 했다고요? 각자 도생해서 나만 살겠다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병참기지화 얘들아 뭐라고? 이 말 나오면 1930년대를 얘기하는 거야. 병참기지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 우리나라를 군사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를 군사기지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위에 만주 그 다음에 중국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본에서 군수물자가 여기 왔다가 부산에서 서울 들렸다가 신주 갔다가 만주 갔다가 이렇게 가려면 여러분 너무 수송 그 길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 우리 그냥 여기 이 북부지방에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바로바로 그냥 군수물자를 어떻게 주자 제공해주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야. 근데 사실은 있잖아 30년대 이렇게 급변하지만 않았다면 우리나라에다가 공업화를 시킬 이유가 없어요. 일본 애들이. 그리고 그런 계획이 없었고 그냥 우리나라를 무슨 국가로 놔두려고 했냐면 농업국가로 놔두려고 했어요. 그냥 일본에다가 뭘 전달해주는 기지 쌀이라든지 식량을 전달해주는 기지로 농업국가로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병참기지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거기 줄 쳐보세요. 일본, 한국, 만주의 경제 블록을 추구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농공병진 정책을 추진했다. 농공병진 정책. 이 농공병진 정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남쪽에는 여전히 우리가 무슨 기지로 활용되는 거죠? 식량 공급 기지로 활용이 되는 거고 이제 북쪽에다가는 공업화를 해서 이제 농업과 공업을 같이 가는 그런 전략을 이제 추구하겠다고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이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인하여 북부지방이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한이죠. 북한. 이 북한 지역에다가 무슨 공업을 육성한 거냐면 중화공업을 육성하게 되는 거야. 중화공업. 중화공업. 이해됐어요? 예,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중화공업이 북부지방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조선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거기 줄을 쳐보세요. 우리 조선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조선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거기 줄 쳐보세요. 뭐라고 되냐? 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산업 간 불균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옆에 바로 써있잖아. 소비재 공업은 없는데 무슨 공업만 있어 얘들아? 군수산업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얘들아 내가 북한으로 얘기를 해볼게. 이게 북한으로 지금 얘기하면 똑같거든? 얘들아 지금 북한 애들이 막 미사일 막 쏘아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비가 엄청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많이 들겠죠? 그리고 얘들아 걔네들은 군수물자를 확대시켜야 되니까 중화공업에 투자했겠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경공업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공업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치약, 칫솔, 런닝, 팬티, 생리대 이런 것들을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화공업은 발달하지만 소비재 공업이 발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균형이 치료되고 있냐. 소비재 공업이라든지 우리나라 지금 경공업, 중화공업이 이렇게 고루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산업 간 불균형이 초래가 되는 거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이거야. 또 문제는 뭐냐면 38선이 딱 거지고 보니까 38선이 거지고 나서 보니까 있잖아. 대한민국은 농업국가고 북한은 공업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히려 해방 이후에 누가 더 잘 살았다? 북한이 더 잘 삽니다. 얘네들이 공업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김일성이가 자꾸 교류하자고 얘기하고 막 그래요. 예, 우리는 교류를 못하는 거. 이게 역전이 되는 게 언제 역전이 되는 거냐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이 되게 되면서 60년대 우리가 경제개발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70년대 넘어가면서 역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북한이 교류를 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무슨 말이냐? 산업 간 불균형과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예, 그 다음에 얘들아 1930년대라는 걸 또 알려주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남면 북양 정책. 남면 북양. 이거는 그냥 이 단어로 기억하시면 돼요. 남쪽에는 면화를 재배하고 북쪽에는 양을 키우겠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 줄 치세요. 거기 줄 쳐보자. 일본 방직 산업의 원료 확보를 위해서 꾀하기 위해서 면화를 재배하고 양사육을 강요했다는 거. 알았지? 네, 그거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운동. 이 농촌진흥운동도 그냥 이거 농촌진흥운동이 있었다. 요게 30년대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농촌진흥운동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야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 뺏었죠. 1920년대가 들면서 산미증식계획으로 해서 쌀 다 뺏어가죠. 이러니까 점점 농촌이 살기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거든요. 그 농민들이 점점 불만이 어떻게 됐겠어요? 커져갔겠죠. 그 농민들의 불만이 커져가니까 농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미봉책. 한다고 쉬고 마구 설쳐대면서 너희들을 위한 우리 조선총독부가 정책을 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농민들의 불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농촌진흥운동은 거기 목적 얘들아 목적 보시면 농촌을 통제하고 소작쟁이를 억제하면서 식민 지배체제에 뭘 추구하려고 했던 거다 얘들아.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 옆으로 오시면 뭐가 있냐면 한국신민화라는 게 있어요. 한국신민화. 이 말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내가 해석해볼게. 자 한국 어디야? 한국 1번이지 그치? 민이니까 뭐야 얘들아? 민이니까 백성 국민이잖아요. 국민. 그러면 이 신자가 문제인데 이 신자가 여러분 무슨 신자냐면 이거 충성스러운 신하. 그러니까 일본의 충성스러운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야 얘들아 전쟁터에 갔을 때 뭘 쥐어줘도 괜찮아 얘들아. 총을 쥐어줘도 괜찮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국신민이라는 말이 나오면 1930년대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들아?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내선일체를 얘기해. 내선일체. 야 조선과 일본은 하나야. 야 우리 하나. 이러면서 막 어깨 동무하고 있는 막 포스터 같은 것들을 막 쭉 붙이면서 일본과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무슨 얘기하면 일선 동조론. 이게 뭐냐면 있잖아.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는 얘기야. 일선 동조론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대표님 네, 그 다음에 얘들아 뭘 암송하기 시키냐면 한국신민서사라는 것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나는 일본 제국의 충성스러운 국민으로 살겠다. 이런 걸 초등학생들한테 계속 암기를 시키는 겁니다. 어른용 따로, 아이용 따로. 뭘 시켰냐면 그 다음에 이제 세뇌시켜야 되니까 이렇게도 하고 얘들아 그 다음에 거기 봐봐. 거기 줄쳐. 다 줄치는 거야. 신사참배 줄치고 이 신사참배를 얘기하면 일본의 신사죠. 이 신사에 이제 참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궁성요배 천황이 살고 있는 궁을 향해서 허리 숙여서 절을 하라는 거야.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다 몇 년대를 얘기해 준 거다 얘들아. 몇 년대?
30년대. 그 다음에 여러분 창씨개명. 창씨개명. 일본식으로 이름을 다 없애라는 얘기지 얘들아. 개명하라는 얘기야. 니네 안 할 것 같지? 지금 마음은 안 할 것 같지? 그치?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대학, 고등학교 졸업 안 시켜준다. 니네 지금 막 대학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 안 시켜준다 그러면 창씨개명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당연히 하죠. 네? 그리고 매일같이 선생님이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같이 너 오늘도 창씨개명 안 했구나. 막 때리고. 동사무소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가 창씨개명 합니다. 안 하면 살 수가 없거든요. 창씨개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몇 차 교육령이 나오냐면 3차 조선 교육령이 나오게 되는데 3차 조선 교육령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뭐가 되는 거냐면 한국사 그 다음에 한국어 사용이 금지돼요.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지. 거기 주시면 돼. 한국사와 한국어 사용이 금지된다. 됐니? 예,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다음에 무슨 학교 얘들아, 무슨 학교? 소학교가 무슨 학교로 바뀌었대? 국민학교. 너네들은 초등학교 나왔지? 나는 국민학교 나왔어요. 상도 국민학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일본이 만들어 놓은 교육 시스템을 1990년대까지 사용했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 보면 얼마나 웃긴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친일 역사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국민학교를 무슨 학교로 바꾼 거죠? 초등, 중등, 고등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꾼 겁니다. 네, 거기 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들아 거기 줄 쳐봐.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범 뭐라고? 보호관찰령. 얘들아 자 1910년대 때 가장 여러분들한테 핵심되는 법 뭐가 있다고 했어요? 조선 태영령. 그지? 1920년대 가장 핵심되는 법이 뭐가 있다고 했어? 치안 유지법. 그지? 1930년대는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이걸 왜 만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봐 얘들아. 1920년대 때 공산주의자들이 활동을 해갖고 이 사람을 잡았어. 그래서 징역 10년을 때렸어. 징역 10년을 때렸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1930년대가 되면 뭐 할 때가 되니 얘들아? 그렇지, 풀려날 때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풀려나면 또다시 무슨 활동을 하겠어? 공산주의 활동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네들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붙잡아놔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쳐보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폐간된다는 거. 그 다음에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조선어 학회 사건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줄 치면 돼요. 얘들아. 뭐라고 줄 치면 되냐면, 국가총동원법. 거기 줄 치세요. 국가총동원법. 자, 이것도 몇 년대라는 걸 알려주는 거다? 네, 1930년대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합법적으로 인적, 물적 수탈을 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얘들아 거기 줄 쳐봐. 거기 지원병제, 징병제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국민징용령. 징용에 끌려가죠. 지금 영화 하잖아요. 이 징용에 끌려갔던 사람들 영화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네, 군함도잖아, 군함도.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중일전쟁 이후로 일본 군들의 성욕을 풀기 위해서 우리 조선 여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거기 줄 치는 거야. 그 다음에 금속류 공출, 미국 공출, 식량 배급제. 그 다음에 산미 증식 계획을 얘들아 재개했다.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됐다.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이 뭐가 되었다? 재개되었다. 그러면 몇 년대? 30년대. 그래서 여러분 30년대를 알려주는 용어들이 상당히 어떻게 하죠? 예,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얘들아, 그 밑에 가시면 135페이지에 일제 인적 물적 수탈해갖고 거기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한국인들, 일본군 위안부, 그 다음에 금속류, 프레스를 통해 공출한 녹그릇, 보이니? 네, 이런 거 나오면 다 몇 년대를 얘기하는 거다? 네, 30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